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차트는 가격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변화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나간 차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벌어질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표시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프라이스 레벨은 지지점과 저항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지표들도 이 서포트와 레지스탄스를 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추세선도 이 서포트 레지스탄스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포트 포인트, 즉 지지점은 하락하는 시장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턴트 포인트, 저항점이죠. 이는 시장 가격이 레지스턴스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서포트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 서포트 레지스턴트 포인트들을 차트에서 찾아내어 어느 지점에서 반등하고 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기술 분석의 기초인 것이죠. 보통 서포트는 이전 차트의 최저점으로부터 유도되는 경우가 많고 레지스탄스는 이전 차트의 최고점으로부터 유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최저점과 이전 최고점을 가로선으로 그어서 사용하는 서포트 라인과 레지스탄트 라인, 즉 점이 아닌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포트 레지스탄스는 이전에 눈에 띄는 저점, 고점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전 저점과 고점이 형성된 이유 자체가 해당 종목 가치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고 그 무게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각 서포트 레지스탄트에 가중치를 주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트레이더들의 경험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이전 저점 고점이 서포트 레지스탄스로서 작용했는지 아니면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연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어, 다시 한번 애플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이 지점이 어, 레지스탄트가 되겠고요. 이 지점이 서포트 지점이 되겠죠. 살짝 아래 있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뭐 영어로 하자면 아웃스탠딩하게 보이는 저점과 고점이 이런 곳, 이런 곳들이 레지스탄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겠죠. 중간에 나오는 이런 점들도 되긴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이곳과 이곳은 어,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아래에 눈에 띄게 있는 반면에 이 부분도 이 근처에서는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포트가 이 서포트보다 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얘가 더 강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이 레지스탄스보다 이 레지스탄스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 이게 지금 일봉이죠. 일봉인데 거의
최고치를 찍은 이 점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제일 강한 레지스탄스로 봐야 되겠죠. 어, 이렇게 내려온 가격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리는 거는 이제 됐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씀드릴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번 서포트 레지스탄스로서 사용된 저점과 고점은 다시 사용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건 이따가 아주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돌파된 서포트 레지스탄스 포인트는 더 이상 서포트 레지스탄스가 아니다. 한번 돌파가 되면 더 이상 그 서포트 레지스탄스로 사용될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서포트 레지스탄스가 넘어서면 그 밑에 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한번 돌파된 서포트는 레지스탄스로 다시 이용될 수 있고 또 한번 돌파된 레지스탄스는 서포트로서 다시 이용될 수 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이게 굉장히 강한 레지스탄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이 레지스탄스가 상당히 강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쉽게 뚫려버렸죠. 이게 쉽게 뚫려버려서 올라갔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더 이상 레지스탄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탄스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게 레지스탄스였지만 서포트로 사용을 돼서 이 근처에서 다시 튀어오를 것을 기대가 되는 서포트가 돼버리는 거죠. 지지선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레지스탕스였는데 돌파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레지스탕스로서의 자격이 없고 서포트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서포트로 활용이 되었죠. 여기 이 선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선도 여기까지 있을 때는 조금 이 상황에서는 이 레지스턴스가 되게 크게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올라갔다 여기에 맞아서 다시 내려오고 이것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도 못 뚫다가 결국 네 번째에 뚫고 올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레지스탕스가 뚫리고 새로운 레지스탕스가 생기고 내려올 때 여기서 반전을 할 기대를 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뚫렸죠. 그러면 얘는 이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다시 레지스탕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시점에서는 여기가 새로운 레지스탕스로서 생기고 다시 뚫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다시 이 점을 레지스탕스로 보느냐? 볼 수는 있겠죠? 약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하게 튕겨 나왔다가 이내 뚫려버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라인 자체가 어떤 레지스탕스나 서포트로서 작용을 못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게 레지스탄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워낙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그냥 뚫려버렸지만 나중에 여기서 서포트로 다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다른 차트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여기도 하나씩 그려보면 라인으로 여기가 서포트가 되겠고 또 여기가 레지스탄스가 되겠죠. 또 여기가 레지스탄스 되겠고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더 세 보이는 것들 먼저 하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여기까지 서포트까지 못 내려고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이 서포트가 작용을 못했고 이 지점도 나중에 얘가 내려올 때 서포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점이겠죠. 그리고 아까 샀던 이 점은 여기서 한번 뚫렸고 여기서 전혀 서포트로 작용을 못했으니까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 레지스탄스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이 지점 정도는 굉장히 약한 서포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주위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이만큼이라도 했었던 지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뚫렸지만 여기서 이 서포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약하게나마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그 트렌드 라인의 그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레지스탄스가 힘을 못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포트와 레지스턴트 프라이스 레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엔 트렌드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